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M캐리 자금 이탈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기술주들은 좀 일부 빠졌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우 지수나 러셀 2000 지수는 올라가는, 그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감 후에 실적 나온 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 하락하고 있고 AMD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81% 빠지고 야간 선물도 0.8% 빠졌는데 AMD 실적, 삼성전자, 콩콜 이런 변수가 있어서 장중에는 이제 우리 증시 변화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일 이후에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제 일단 하락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와 러셀 2000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은 빠졌는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일라이릴리도 경쟁사 등장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일라이릴리가 지수에 발목을 잡았다. 그 외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이 밀리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영향을 준 재료들은 은근히 좀 많았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빠졌는데,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어떤 경계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오기 전에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어떤 반도체주들 동반해서 빠질 가능성, 이런 또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AMD는 마감 후에 공개된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빠졌던 종목군들 중에 일부는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규 시장에서 7% 빠졌는데 시간에서는 한 2%, 지금 이 시간대까지 기준으로는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 실적 앞둔 경계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하고 나서 급락. 그런데 이제 AMD는 발표하고 나서 급반등해서 장중에 하락했던 반도체주들이 일부는 좀 만회하고 있다.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또 줬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캐리 이탈설, 이것도 또 시장에 부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헤즈볼라하고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복 공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또 헤즈볼라가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또 친이란 계열이다 보니까 중동에서의 어떤 전선 확대를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그래서 뭐 안전자산 선호하고 위험자산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중에, 이거는 좀 루머 비슷하게 돈 건데, 어쨌든 일본이 통화정책 회의 하는데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0.25%포인트 올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인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자금이 또 한 번 싹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빠지고 엔캐리 자금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됐던 게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의 매도가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설이 장중에 제기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반도체주를 유난하게 많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이탈설, 이것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보면 그 러셀 2000 지수는 올라가고 메가세븐 ETF는 또 빠지고,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지금 빅테크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고, 그럴 때는 또 이제 러셀 2000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 매수하는 게 좀 편하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는 무난하게 나왔는데 6월 그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818만 건. 이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는데 지난달보다는 살짝 줄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식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됐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보다는 또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경기 과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구인 건수도 그렇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경제 지표 자체는 이날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없고 이제 조금 고용 시장은 식고 있고 뭐 이 정도라서 뭐 골디락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 코멘트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빠져서 금리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양호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추정치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정치가 맞구나, 신뢰도가 높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증시에는 결과적으로 안도감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이제, 근데 그 AI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AI가 지금 투자 단계에 있는데 수익이 과연 언제 나올 거냐, 또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이제 투자들이 좀 해석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때 금리나 절대 없어, 또는 금리는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골드만삭스 CEO 이제 솔로몬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올해 한두 번은 어쨌든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 돌아서서 사실상 9월 인하로는 거의 팩트로 굳어져 가는, 예, 뭐 팩트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굳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FMC 주간에 증시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에 8번의 FMC 회의 때 보면 한 번 빼고 다 올랐고, 뭐 국채 금리도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하고 겹치면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8번의 FMC 주간에 그동안에 7번 오르고 한 번밖에 안 빠졌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좀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7%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엔켈이 자금 이탈설, 빅테크 매도설도 있었고,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게 투자자들이 AI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그럼 불안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일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주주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투자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오늘 180만 대 리콜,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공장으로 갖고 와서 고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피기술주 쪽은 좀 투자자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덜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FMC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확정적으로 보게 되면 또 지금의 어떤 기대감과 또 흐름이 좀 반전될 수 있어서 이후의 구도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미증시 기술주가 빠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이 그나마 7월 16일 이후에는 이틀 연속 빠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금 이제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7월 징순 이후에는 하락해도 낙폭이, 하락한 날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하락하면 뭐 2% 빠지기도 하고, 가장 조금 빠진 게 0.8%였는데 어제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0.5%. 사실 뭐 하락 종목이 많았고 일부 대형주들이 선방을 해서 왜곡시킨 측면도 있죠. 어제 시가총액 6위 중에서 5개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되게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어쨌든 지수 자체는 좀 방어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리 대형주들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버티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외 쪽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좀 어필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그냥 지수가 이틀 연속 빠져버릴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우린 따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버티고 돌리는 시도가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바닥을 마저 800 이하에서 친 거지, 이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다만 이제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인데, 7월 11일부터 26일 사이에 외국인들은 2조 3천억을 팔았는데, SK하이닉스를 2조 600억 정도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6천억 팔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합이 2조 7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했지만 매도는 반도체에만 집중이 된 거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마감하고 나서 거래된 거 빼고 정규시장으로만 치면 4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하고 나서 거래된 게 있어서 순매도는 2천억대로 줄긴 했지만 어쨌든 3시 반 마감 기준으로 보면 4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비중이 25%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매도하는 업종이 다양화됐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특정 종목만 매도하는 거는 그냥 저거 빼면 외국인들이 판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하는 업종을 다양하게 확산시킨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컨콜이 있는 날이라 컨콜 보고 나서의 어떤 주가 움직임, 수급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도도 많이 하고 매도 업종도 분산되고 이거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림이라서 어느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슈퍼위크의 첫 이벤트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이벤트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는데 투자자들은 예상치 상회했는데 그래도 실망거리를 찾아가지고 급락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AMD가 또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요 부분 특히 여기에 이제 또 장중에 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 이래버리면 이제 엔캐리 청산설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 증시에는 이것도 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텐데 컨콜하고 실적의 어떤 세부 내역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111 HBM 뉴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8만 원 초반까지 밀려와 있는데 8만 원 이하는 없어 이렇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또 7만 전자 구경시킬 거냐. 요 구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지난주 이후에는 이틀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패턴을 견뎌내느냐. 오늘 같은 날에도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은 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엔터라든가 2차 전지 초낙폭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이틀 동안 보여왔잖아요. 근데 3일 반등은 또 쉽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런 종목군들이. 근데 어쨌든 초낙폭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종목들이 견뎌내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초낙폭주 대형주 쪽에서는 또 이 반도체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오늘 같은 날에도 반응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FMC 주간에 미증시가 8번 중에 7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또 봤거든요.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 8번 중에 6번 올랐고요. 코스닥은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작년도 11월 이후, 작년도 4분기 이후에 열린 FMC 회의 때는 또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 주간에 평균적으로 1.5% 정도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FMC 주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패턴이 되는지 좀 흐름이 바뀌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파월이 예전과 달리 발언할 때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에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FMC 회의보다 투자들이 빅테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크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 변동성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뭐 이대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내용을 봐야겠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마감 방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어서 평소보다 늦지만 1시간 정도 늦게 올려지는구나 그렇게 또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